나이를 먹으면 더 예민해진다고 하죠. 틀렸습니다. 공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60살이 되면 누가 나를 욕해도 화가 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은 진일보 TV에서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마 60이 기다려질지도 모릅니다. 아니, 60대 중반이시라고요? 그럼 그 비밀 같이 풀어볼까요? 잠시만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셨나요? 논어 속에 숨겨진 삶의 지혜,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잠깐,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한 장면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62세의 박영식 씨는 오늘 아침 지하철 안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갑자기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좀 비켜요. 왜 이렇게 넓게 서 있어요? 박영식 씨, 분명히 좁게 서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 남자 말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박영식 씨가 한 행동은요, 그냥 살짝 웃으며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맞받아치지도 않았고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영식 씨에게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기분 어때요?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좋아. 오늘 지하철에서 재미없는 일이 있었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왜 그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뜻이 확고해졌으며 40살에 의혹이 없어졌고 50살에 하늘의 명을 알았으며 60살에 귀가 순해졌고 70살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쫓아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 짧은 문장 안에 한 인간의 70년 성장이 담겨 있습니다. 15의 배움, 30의 독립, 40의 흔들리지 않음, 50의 하늘 뜻 알, 그리고 60, 귀가 순해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귀가 순해진다는 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귀가 밝아진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청력이 좋아진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의 원문은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이순이라는 표현입니다. 60살에는 귀가 편해져 남의 말을 들으면 그 이치를 다 이해하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구절의 더 깊은 의미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남의 말을 이해한다가 아니라 어떤 말을 들어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를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화순함이 안에 쌓여 비록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도 귀에 거슬리지 않게 된다. 화순함이 안에 쌓인다. 이 말 참 오래 곱씹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냉철한 이성? 논리적인 일관성? 지식? 의지력?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감정. 누군가 나에게 역한 소리를 해도 그 소리를 그냥 소리로 흘려들을 수 있는 것.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최종적으로 다스리기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께서 62 이순본 구절을 해설하며 정확하게 짚어낸 핵심입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부분은 이지적인 냉철함이나 논리적인 일관성이 아니다. 감정적으로 남이 나에게 어떠한 역한 소리를 해도 그것을 동일하게 소리로 듣지 않을 수 있는 감정의 순화.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는 최종적으로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다. 이 문장을 읽고 저는 한참 동안 멈췄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성적인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입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이성은 무너집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으면 논리적으로 대응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무너집니다.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면 차분하게 대화합니까? 아닙니다. 울거나 폭발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60살이 되면 이것이 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가상의 인물이지만 여러분 주변 어딘가에 반드시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45세의 강민준 씨는 팀장입니다. 능력도 있고 경험도 많습니다. 그런데 회의 시간마다 위에서 내려오는 압박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느 날 임원회의에서 본부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 팀장, 이게 보고서야? 신입사원도 이것보다 잘 쓰겠어. 강민준 씨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와서도 그 말이 귓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밥도 안 넘어갔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흘렀습니다. 60살의 강민준 씨. 지금은 어떨까요? 후배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전무님이 부장님 자료 갖고 대놓고 깎아내렸잖아요. 화 안 나세요? 강민준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내 자료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그분이 요즘 많이 힘드시거나 어느 쪽이든 내가 상처받을 이유는 없잖아. 후배는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어디서 이런 내공이 생긴 걸까? 두 번째 이야기는 엄마와 며느리 사이의 예화입니다. 64세의 황인순 씨는 시어머니입니다. 아들 며느리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삽니다. 며느리가 한 번씩 날카로운 말을 합니다. 어머니, 그건 요즘 시대에 안 맞는 방식이에요. 어머니, 저희 애는 어머니 방식대로 키우기 어려워요. 50대 초반이었을 때의 황인순 씨라면 입술을 꽉 깨물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하소연했을 겁니다.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런데 지금의 황인순 씨는 다릅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며느리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기분 나쁘셨을 텐데요. 황인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배운다. 내가 너 나이 때 얼마나 고집불통이었는지 몰라. 며느리,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좀 달라 보이던데. 세 번째 이야기는 온라인상의 인터넷 댓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67세의 이상목 씨는 은퇴 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집에서 쉬세요. 왜 나와서 이런 거 올려요? 민망하게. 예전이라면 잠을 못 잤을 겁니다. 댓글 지울까 말까 고민했을 겁니다. 아니면 답글 달고 싸웠을 겁니다. 이상목 씨가 한 행동은요? 댓글을 읽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어디선가 상처받은 사람이겠지. 그리고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재밌으니까 계속 올릴 것 같아요. 구독해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댓글 작성자 한 달 뒤에 구독자가 됐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흔들려도 금방 돌아옵니다. 이걸 공자는 귀가 순해진다고 표현한 겁니다. 왜 60살인가? 나이가 갖는 진짜 의미.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꼭 60살이어야 합니까? 젊어서도 감정 조절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말한 건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닙니다. 나이 60이 되면 대다수 사람들은 이미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양길이요 쇠퇴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성의 날카로움보다는 단연 감성의 원만함이 돋보여야 할 시기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젊었을 때의 감정 조절은 대부분 억누르는 겁니다. 꼭 참는 겁니다. 이를 악무는 겁니다. 나는 화가 나지만 표현하지 않겠다. 이건 감정의 순화가 아닙니다. 억압입니다. 억압된 감정은 언젠가 터집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평소에 얌전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60년을 살고 나면 다릅니다. 삶이 쌓입니다. 경험이 쌓입니다. 상처도 받고 배신도 당하고 기쁨도 누리고 슬픔도 겪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내면에 쌓여서 화순함이 됩니다. 화순함이 안에 쌓인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참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화가 덜 납니다. 아니, 정확히는 화가 나기 전에 이해가 먼저 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사람도 힘든 게 있겠구나. 저 말이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네. 이게 바로 이순의 경지입니다. 사실 감정 조절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가끔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60이 넘었음에도 감정 조절을 못하고 폭발하여 젊은이들한테 봉변을 당하시고 자괴감을 느끼시겠습니까? 아니면 위 이상목 씨나 황인순 여사처럼 응대하여 존중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잠깐 속도를 늦추고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70대 초반의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박정래 씨. 그분에게는 30년 전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알코올 중독이 되었습니다. 매일 술을 마셨고 술만 마시면 폭언을 했습니다. 네가 뭘 잘했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꼴이야. 박정래 씨는 그 말들을 20년 넘게 들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50대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떴습니다. 박정래 씨, 솔직히 말하면 잠깐 홀가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홀가분함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년간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꿈에서도 남편이 나타나 욕을 했습니다. 일어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어가면서 서서히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꿈에서 남편이 나타났는데 이번엔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래 씨가 꿈속에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남편 얼굴을 보니 겁에 질린 아이 같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박정래 씨는 한참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도 무서웠던 거구나. 사업이 무서웠고 실패가 무서웠고 가족에게 미안한 게 두려웠던 거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뭔가 가슴에서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용서였습니다. 이것이 이순의 진짜 의미입니다. 단순히 나는 예순이 되니 아무리 욕해도 화가 안 나가 아닙니다. 더 깊습니다. 알미 극에 이르러 어떤 말을 들어도 고민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이해가 오는 겁니다. 이해가 오면 화가 사라집니다. 화가 사라지면 용서가 옵니다. 순서가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의미, 즉 남편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먼저 오고 용서는 그 다음에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지혜요,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소인과 군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같은 말, 다른 반응을 보이죠. 이걸 조금 더 일상적인 예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요즘 애들 키우는 거 보면 참 버릇이 없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 뭐야, 저 말 우리 아이 욕하는 거야?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루 종일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저녁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합니다. 오늘 옆집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했는데 말이야. 둘, 아, 요즘 어르신들이 세대 차이를 느끼시는구나.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5분 후엔 그 말이 기억도 안 납니다. 같은 말인데 어느 쪽이 더 편합니까?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이 더 쉽냐고요? 아닙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게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굳이 똑같이 맞선다면 그 사람은 소인배와 무엇이 다를까요? 소인은 받은 만큼 돌려줍니다. 아니, 받은 것보다 더 크게 복수하려 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깁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군자는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흘려보냄이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내공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절제는 약함이 아니라 힘이 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십시오. 부러지지 않습니다. 큰 바위는 파도에도 쓸려가지 않습니다. 흔들리되 쓸려가지 않는 것. 그것이 이순의 경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저는 아직 60이 안 됐는데요. 그럼 소용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수는 나이가 주는 게 아닙니다. 나이는 그냥 기회를 줄 뿐입니다. 60년을 살면서 충분히 경험하고 반성하고 성숙했을 때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60살이 되어도, 아니 70을 넘겨도 이순이 오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60살에 귀가 편안해지는 사람은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그 이전 수십 년 동안 조금씩 의식적으로 마음을 갈고 닦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연습입니다. 첫째, 화가 났을 때 3초 멈추십시오. 누군가 불편한 말을 했을 때 반응하기 전에 딱 3초만 멈추십시오. 그 3초 동안 이 질문 하나만 하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이 질문 하나가 감정의 방향을 바꿉니다. 공격에서 이해로, 분노에서 궁금증으로. 둘째, 오늘 들은 불편한 말 하나를 일기에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라면 나는 왜 그 말을 했을까? 이게 쌓이면 이해의 근육이 생깁니다. 셋째, 용서하지 못한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장 힘든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었을 겁니다. 무서웠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외로웠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상상 하나가 용서의 첫걸음이 됩니다. 제 책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으면 안색에서 평온하고 즐거움이 묻어난다. 안색의 평온함과 즐거움은 나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즐겁게 한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계십니까? 만나면 왠지 편안해지는 분, 별말 안 해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놓이는 분, 주름이 있어도 얼굴에서 빛이 나는 분,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판을 받아도 방어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들어도 우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존재감 자체가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순이 완성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얼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60년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60대의 얼굴에 그대로 새겨집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40 이후의 얼굴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맞습니다. 타고난 외모가 아닙니다. 살아온 방식이 얼굴이 됩니다. 오늘 내가 남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10년 후 내 얼굴을 만듭니다. 잠깐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논어와 삶의 지혜를 연결하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에 박영식 씨 이야기를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핀잔을 들었는데도 그냥 웃으며 비켜선 62세의 남자. 그분의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60 넘으면 알게 돼요. 화낼 시간이 없다는 거에 남은 날들이 소중해서 화를 낼 시간이 없다. 이 문장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결국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입니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상처받은 게 억울해서입니다. 그런데 60년을 살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아는 걸 알면 됩니다. 무시당해도 됩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으면 됩니다. 상처받아도 됩니다.
상처가 쌓여서 깊이가 되니까요. 그것이 연륜이요, 자존감입니다. 공자는 15세 배움을 시작해서 70에 비로소 완성에 이르렀습니다. 55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 화를 참는 것으로는 이순의 경지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단 한 번 화가 날 때 3초 멈추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한 번도 처음부터 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댓글에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나에게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감정은 무엇인가요? 짧아도 됩니다. 한 줄이라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논어 속 지혜를 오늘의 삶과 연결하는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논어의 또 다른 구절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70살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조차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즉,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여도 어긋남이 없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공자의 인생표 마지막 장입니다. 왜 70이 되어야만 진짜 자유로워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유를 70살까지 기다려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알림 설정해 두시면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